사방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 한가운데 외딴 섬 같은 동네가 있습니다. 마치 이곳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모습. 다 비었단 게 하나도 안 산단 게. 한 사람들이 이 동네 와서 살겠어요? 지금은 한 집 살아도 남자들 혼자, 할머니들 혼자 살아요. 그런데요.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빈집들이 놓여 있습니다. 너무 흉측스럽죠. 밤에 나오면 무섭대. 여기가 빈집이 많아서. 겨울에 눈 많이 와서 찌게 이게 다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소래는 엄청 위험해요. 심각하다니까 여기는. 누가 떠났고 왜 떠났는지 이 골목은 알고 있을까요? 이 텅 빈 골목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도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앞서 걷고 누군가는 따라잡지 못한 채 뒤처지는 곳. 대도시 서울의 한복판. 한 전철역 바로 옆 현저동입니다. 현저동의 시간은 20년 전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인기척 없는 골목. 오래된 슈퍼와 세탁소가 골목 가운데에 있습니다. 약 60여 채의 빈집들 사이로 30가구, 5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계단 끝집에 사는 서보옥 씨를 만나봤습니다. 물 주세요? 아니 여기 물 조금 줄라? 현저동에서 산 세월이 68년. 이 동네 터줏대감입니다. 많이 컸네. 이렇게만 심어도 충분히 몇십 분을 먹었잖아. 올해 처음 심어봤는데. 재미있지? 아이고 너희들도 살긋자고 아까까지 자라나는구나. 살을 심어놨더니 희성은 새끼 치고 또 치고. 이 새끼 나오는 거 봐. 파뿌리 하나 씩 심었는데 새끼 많이 났네.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보옥 씨의 집. 하나 둘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빈집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집이 동네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진짜 동네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으니 이제 숲속 되어버렸어. 숲속. 이 집이도 단독주택에서는 다 옮겨서 숲속 돼. 앞집 부부가 20여 년 전 동네를 떠난 뒤 새 주인이 오지 않은 빈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랑 친했겠어요, 가까이 있어서. 아이고 이 집이 네 친하게 살았지. 지금 어디 계세요? 몰라 다 죽었대. 돌아가셨대. 근데 나도 나이 많은 양반이라 다 돌아가셨대. 그게 손주들 이름에 해로님 뭐 자생이 다 알죠. 사람들이 나보고 근데 아이고 거기서 지금도 살아. 이제는 익숙해진 혼자 차린 밥. 골목마다 시끌벅적했던 밥대가 이제는 가물가물합니다. 삼남매 모두 출가하고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전셋집에 살던 서보옥 씨는 1983년에 이 집을 샀습니다.
당시엔 세입자들까지 한 지붕에 세 가족이 살았고 그 무렵 서울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좋지. 옛날에는 이런 아파트가 아무것도 없고 빙등도 없었는데 남산은 이제 케이블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다 보여요. 근데 지금 남산 꼭대기만 남았잖아. 오랜 세월에 변해버린 건 집 앞 풍경만이 아닙니다. 혼자 살다 보니 2층은 비워둔 지 오래. 구석구석 손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여가 주저앉아갖고 지금 여가 안 열려. 이게 집이 이게 자꾸 망가져. 이 마을도 망해버렸지. 땅만 안 변했지. 땅도 다 잘라버리고 이 가운데만 좀 남았지 뭐. 골목 한가운데에는 작은 슈퍼 하나가 있습니다. 인적 드문 이 골목을 오르는 사람. 현저 슈퍼 주인 김정옥 씨입니다. 가게 문이 열리자 골목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빈 골목을 수십 년째 지켜온 가게. 현저동 주민들은 이 가게의 평상 앞에 모여서 서로와 동네의 안부를 나눕니다. 인생의 절반을 현저동에서 보낸 김정옥 씨. 이 가게 문을 열고 닫은 지도 40년이 되어갑니다. 88년도에 왔어. 올림픽 때 30대 후반에 왔어. 65살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년이면 내가 80이거든. 사람들이 점점 동네를 떠나면서 슈퍼의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으니 물건도 점점 줄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만 가져다 두고 팔고 있죠. 없는 건 빼놓고 있을 건 있어. 안 팔리면 또 세제 같은 것은 내가 집에 갖고 와서 쓰고 그래. 장사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남자 양반들 소주나 뭐 두세 병씩 사가고 담배 한두 갑씩 사가고 사람이 뭐 많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봐봐요. 애들 하나 지나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애들도 없고. 그래도 김정옥 씨가 매일 가게 문을 여는 이유는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 이곳에 모이는 주민들. 가게 문을 열자 텅 빈 골목에 그제서야 활기가 돕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나 복지관에 가서 밥 먹고 교통정리하고 왔어. 그봐 초등학생들 조심히 잘 다니라고 교통정리했어. 노인 일자리 말하자면 노인 일자리.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는 재미로 해 그냥. 재밌겠지. 아이 손주 같은 애들이 애들 보면은 재밌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고 보면은 인사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 맛에 살아. 아이 근데 나는 등골이가 되게 가라 죽겠네. 아까도 못 가네. 긁어줄 사람이 없으니. 아니면은 두 번 찬 거 물 묻혀가지고 한 이렇게 문질러. 여기 가운데 복판. 아이고. 아이고 그거.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저런 거 다 찍은다 지금. 이런 정감이 있다. 이런 데는. 열무요, 오이요, 호박이요, 가지요, 상추나 시금치나 까리고추나 벚고추나 떡고추요. 매일 같은 시간 현저동엔 각종 식재료를 실은 트럭이 찾아옵니다. 전날 미리 주문받은 물건도 다음 날이면 가져다 주니 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콩나물 달라 그랬죠? 계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수미 감자 맞아? 네. 그거 드려요? 하나 담아. 콩나물 1,000원. 두부 하나 그럼 이렇게 하면 4,000원. 4,000원. 계란 한 판. 계란이요? 이렇게 하면 13,000원. 이거 감자 감자요? 그러면 6,000원이면 19,000원. 19,000원. 네. 너는 뭐 써? 하나 사? 고등어 산다 했어. 고등어 하나 사 그러면. 여기 어머니는 여기 있어요. 고등어 샀대. 언니 거는 여기. 그럼 다 얼마야? 돌려가야지 안 되겠다. 오늘은 서보옥 씨가 기분을 냅니다. 그러면 32,000원이네. 그러면 되고 이놈으로 저 18,000원 남는 거 수박 하나 살 수 있어? 2,000원이 모자라. 그 하나 줘. 알았어요. 봉다리 필요 없어. 봉다리 하나 할게요. 예. 이제는 깎았나? 수박 2만 원인데 18,000원 깎아서 돈이 모자래. 가게 앞에서 나눈 시간이 벌써 수십 년.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합니다. 이 골목의 모든 낡은 것들처럼 이 가게에도 화려하고 북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옥사 할 때는 많이 팔았지. 잘했지. 저거 가게가 얼마나 좋았는데 물건도 많이 들고. 오래전 가게는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컸죠. 다 팔았어. 다. 거기서는 진짜 수 과일부터 그냥 과일, 수박 뭐 전부 다 팔아갖고. 오락실도 있었고 그것도 뽑기도 하고. 사람이 많으니 장사도 잘 됐습니다. 좋았지. 그래도 그때는 다 집이 있고 막 사람들도 다 좋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쌀집도 있고 약국 있고 담배 가게 뭐 국수 가게. 국수 가게 뭐 여기가 요 시장이었어 시장. 생선 장사 아줌마들이 생선 떼갖고 다 팔았어. 과거 현저동은 산꼭대기까지 빼곡하게 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도 기억도 넘쳐나던 좁은 골목. 하굣길은 소란스러웠고 골목 사이사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처음에 오후에만 나와서 논 애들이 많았어요. 한 집에 3-4석 막 되니까 아이 그땐 말도 못했어. 애들도 일로 가고 저로 가고 치고 그냥 살았어. 코스야. 골목마다 이것저것 가게도 참 많았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저 쌀가게 있었어. 쌀집은 3군데나 있었고 무지리는 만화가게. 만화 가게도 골목 안에 있었죠. 필요한 건 모두 동네 안에서 구할 수 있었고 골목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가수 하춘아도 살았고 빨간 차 끌고 다녔는데 이봉훈이도 저쪽에서 집은 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살았고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어. 부자들 많았어. 집집마다 사람이 넘치던 동네였지만 이제는 빈집촌으로 불리는 현저동. 남아있는 90채의 집 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고작 30가구에 불과합니다. 다음 날 주말 아침 현저동 골목이 잠깐 동안 붐빕니다. 안산을 돌아보고 싶어서 이제 이쪽 코스로 왔는데 네. 여기가 역사적으로도 좀 오래된 지역이라서 한번 둘러보려고 왔어요. 도심 속의 낯선 풍경.
언제부턴가 현저동에는 외지인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빈집촌이 소비되는 방식입니다. 외지인의 호기심이 골목박 세상과의 유일한 접점입니다. 가게 이렇게 하나 찍어도 돼요? 그냥 한 장 찍어. 얼굴이 잘 안 나오게 할게요. 그래, 나도 아니야. 오늘 처음 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역세권 서대문 안에 재개발되는 마을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마을이 이게 상당히 살기가 예전에 이제 열악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언덕도 너무 고바위가 많고 그리고 건물이 안에 보면은 거의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불나면 그대로 다 타버리겠더라고요. 상당히. 지은 지 50년이 훨씬 넘은 집들. 노후 건축물 비율 100%. 동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골목 끝 작은 공터. 이병옥 씨는 25년 전 이곳 주민이 됐습니다. 재개발업자로 이 동네에 들어왔다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동네에 눌러 앉았다고 하네요. 다순아, 고기 사러 갈까나? 시장 갈까? 응? 시장 갈까? 시장 가. 고기 사러 가. 이거 봐요. 응, 가. 이병옥 씨가 사는 이 공터에는 현저동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네요. 여기가 옛날에 변을 바가지를 퍼가지고 차에다 실어가지고 차가 들어와서 여기다가 붓는 거야. 이게 다 탱크에 이게 이 지하가 다. 그래서 여기가 똥굴이에요. 바로 이 자리 때문에 똥굴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전체가 이 산이 이 동네가 무화 건축물이었어. 무화 건축물. 1960년대 서울은 도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가 조성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무렵 인구도 급증하기 시작했죠. 서울 외곽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산비탈의 무허가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현저동 일대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아니, 사람 무지무지하게 살았어. 없는 사람도. 쉽게 말하면 저기 위에 봉수대 그 밑에까지 전부 다 조그맣게 이렇게 그 누빙집이라 그러나 그런 집들이 그 산 밑에까지 있었어. 봉수대 밑에까지. 지난날 문란한 시정의 틈을 타서 도심지에 난립했던 무허가 건축물은 당국의 철거령과 주민들의 잦은 협조로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대부분 철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60년대 후반 현저동도 대대적인 판잣집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69년도서부터) 양성화를 하라 그래가지고 다 각자 자기네 집을 지은 거야. 그래서 69년도에 지은 집들이 지금 현재 이래요. 하지만 판잣집을 철거했을 뿐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당시 땅의 대부분이 국공유지였고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무허가 땅에 다시 무허가 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양성화하고 나서 또 여기 땅이 시 땅, 법무부 땅, 서대문 구청 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내고 살았어. 땅값을 이렇게 내고. 이후 서울은 더욱더 급격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도심 곳곳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사이에도 현저동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현저동에 있는 서대문구 일대도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현저동에도 이런저런 재개발 소식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어수선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뒤로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나도 집 가졌으니까 이제 개발한다 해서 한다 했는데 7층짜리 집을 짓네 어찌네 그래요. 정부에서 뭐 하수도 저 전기 다 놓아준다고 집만 지라 했는데 사람들만 많이 왔다 갔다 그냥 개발을 안 해. 현저동이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선정되자 외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재를 노린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동네를 찾았습니다. 개발된다 하니까 부동산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더라고. 집 팔으라고. 강남 복부인들이 막 오고 막 여자들이 얼마나 들어온지 알아요? 투기 세력이 유입되면서 집값도 배로 올랐습니다. 현저동 전체가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였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현저동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런 빈 집들이 거의 조그만 거 외지사람 강남 사람들이 와서 다 사는 거야 저런 거. 오르거나 말거나 오를 때까지 두는 거지. 그때 집 사는 사람들이 안 들어와 버리지. 곧 개발된다는 게 또 전기 끊어버리지 무수도 끊어버리지. 그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이게 빈집이 그냥 쫙 생겨버린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이미 동네 곳곳에서 개발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행청에서는 도로가 개설되는 부지에 있던 집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집터. 집들 뜯어갖고 저 밑에도 다 집이었어요. 철거 후 시간이 지나 지금은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 바로 이곳에 동네를 관통하는 큰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었죠. 철거가 진행될수록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이거 다 간디로 철거하고 나무를 심었다고요. 길도 내고. 동네에서 곧장 뒷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더 이상의 개발은 진행되지 않았고 현저동은 20년 전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개발한다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20년 됐건데 거의.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당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선 주민동의 100%가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 조건이 충족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막 설찬이 시끄럽고 그랬어요. 진짜 안 한다고 한 사람도 있고 한다고 한 사람도 있고 생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한다고 하고 좀 저기 하는 양반들은 못 한다고 하고 집주인들도. 주민들이 그게 다 흩어진 거지. 여기 한 패, 여기 한 패, 여기 한 패 이렇게. 몇십 명씩. 내가 동의 안 하면은 이 사람 못 한다. 너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한 사람만 빠져도 안 돼,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법은. 그러다 보니 사업이 될 수가 없어.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동네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개발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죠.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보상을 내세우며 주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좁은 골목은 각자의 욕망으로 끌어올랐습니다. 또 여기 사무실이 발전위원회, 주민추진위원회 세 군데가 있었어요. 여기가 맨날 뭐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그냥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진 거지. 업자들도 뭐 수십 명 들어왔다 갔어, 수십 명. 급기야 주민들도 서로 갈라서기 시작하면서 동네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해당 구청에서는 국공유지였던 땅을 주민들에게 불화해 줍니다. 더 많은 주민을 사업의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외지인들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아, 내가 땅 주인이 아무리 동의해 뭐냐고 고기 지분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난 어떻게 해줄 건데 이렇게 나오면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요것도 지금 공유 지분으로 다 알려 있어요, 공유 지분이야. 여기가 이거 7, 8명 될걸. 그래서 참 어렵지 않나. 결국 개발은 멈추었고 동네는 그 모습 그대로 2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현저동에는 10명 남짓한 집주인과 20명 정도의 세입자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재개발도 솔직히 말해서 하면은 10년 있다 하네 5년 있다 다 그러면은 고쳐서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내년에 내명년에 왜 매일 그다 세월을 가버린 거야. 근데 나 개인적인 생각은 뭐 별 기대가 없어. 여러 번 속다 보니까 아 이제 진짜 그야말로 컨테이너 들어와야지 아마 되는가 보다 이제 그래 생각하지. 반복되는 기대와 좌절 속에 주민들은 지쳐갔습니다. 기약 없는 개발을 기다리는 동안 동네도 사람도 늙어버렸죠. 어머니 설거지 금방 끝났네요? 밥 설거지 밖으로 뿌리는데 뭐 설거지 뭐가 있어. 숟가락 숟가락 뭐 반찬 한 가지 내서 먹고. 저희들 사는 게 다 그래. 뭐 솔직히 썩 마음에 차지는 않네.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새콤 원래 제일 잘 먹는 거 아니야? 이제 안 먹으니까는 맛이. 여기 안 나오면 하루 종일 한 번도 말 안 하고 살아. 나와서 앉아 계시면 되죠. 야 혼자 무두고 앉아서 아무도 없는데. 아유, 앉아 계시다 보면 뭐든 모이지. 누가 모이다 오면 뭔 재미 커피 한 잔도 못 먹는데. 마우베에다 끓여갖고 나와서 잡사. 매일 아침 나누어 마시는 커피 한 잔 소중한 일상입니다. 이는 블랙만 먹으니까 당로가 있으니까. 커피 식성까지 다 외우셨어요 이제? 아이고 몇 년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특별한 기억.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한 이유죠. 얼굴 잊어버릴까봐 나와야지. 어머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걸레. 걸레 수건 걸레. 허리가 안 좋아 한동안 못 나와봤다는 김순아 씨. 율무차 한 잔 드릴까? 아니 안 먹었어. 나 우유 먹었어. 우유 잡쌌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100세 시대라 우리 사진 찍어준대요. 근데 저 아줌마는 어쩜 이렇게 뽀연이 이뻐? 뭐가 이뻐? 원래는 안 이뻐. 아니요. 아 91살 된 양반이 그 정도면 좋은 거이죠. 김순아 씨는 이 동네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현저동 들어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우리 큰딸이 여기서 타이난 건데 68이거든요. 야 68년 됐어. 아니 더 됐어요. 더 됐어요? 네. 산 증인이 여기 계시네. 그전 옛날에 산에다 가서 텐트 치고 살았어. 저 위에서? 예. 와서 또 뜯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그 전에 말 들으면 그러더만 저녁에 지어놓으면 아침에 뜯어불고 또 짓고. 그러면 또 와서 또 지어 뜯어다지. 겨울에는 어떻게 했어요? 추워서.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 그때 나이도 젊고 했으니까. 그러지. 내 집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가서 얼마 안 있다가 내려와서 판잣집 지었지. 그 판잣집 짐 자리가 그 집이요? 예. 그때 양송을 치니까 어떻게 좋은지 그랬더니 지금은 놈이 화장실만 두고 있대. 김순아 씨는 황해도에서 피난을 왔습니다. 판잣집에서 살다 공장 인부들 밥해주며 모은 돈으로 지금의 집을 지었죠. 처음 내 집이 생겼던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짓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집이 우리 집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 놈들 지금 아파트 당선되어서도 그렇게 좋진 않아. 근데 인지는 이렇게 생겨지니까. 5 식구의 시어머니, 시동생까지 함께 사느라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던 집. 집을 짓고 나서야 황해도 억척 세댁은 물동이를 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물 한 번 갖다 먹으려면 저 홍대도 고개 넘어가야 되고 영천시장 그전에 개천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저기 오고 그렇지 않으면 저 무학동 가서 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때 물 말도 못하게 곤란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내 집. 김순아 씨는 그 집의 세입자입니다. 암투병으로 고생하던 딸. 집을 팔았지만 결국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집을 팔은 지 오래됐어요. 그 막내딸이 암이 저기 돼갖고 무슨 애들인데 암이 생겼다는 거 몰라. 처음에는 장암이 걸렸댔거든요. 그때 나중에 또 자궁암이 생겼다고 또 수술했어. 돈 때문에. 그리고 집을 팔고 그래도 거기다 그렇게 되니 결국은 못 고쳤어. 터지는 거 자꾸 여기저기. 보고 싶죠. 그냥 때때로 그냥. 세입자가 되면서부터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고 싶어도 가고 싶지도 않지만 돈 받는 게 문제야.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 그 건물 산 사람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딴 사람들도 다 그래. 재건축 된다고만 이제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는 진들이 다 오지 말라고 해도 다 나타나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웃었다는 거. 집주인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이곳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세입자도 많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이종래 씨가 허둥댑니다. 우산도 못 챙겼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공터에 널었던 빨래를 거두어야 합니다. 안 오는 걸로 알았는데. 장마를 앞둔 여름이 다가오면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35년째) 살고 있는 집안 곳곳엔 빗물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비 다 샌 거예요, 어머니? 네, 이런 데 다 새가. 그러니까 조금씩 와도 이렇게 새는데 그게 내가 걱정이야. 일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고. 주방 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가 새 성한 곳이 없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머리맡에도 물이 셉니다. 이게 뭐 들으면은 내가 걱정이야. 7월 달에는 날마다 비 온대. 아픈 거야. 나이가 먹었은 게 아프겠지. 비나 안 새면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만두고 저기 했으면 쓰겠는데. 집이 오래된 것도 문제지만 이종래 씨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기 불은 안 켜지죠, 어머니? 형광도 있는데 형광도 다를 줄 알아? 사놓은 형광등을 달 수가 없어 몇 달째 그대로 지내셨다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잠시 후 여기 또 있어. 오, 어머니 이 보세요. 삿단지를 두 번 찐 거야. 아이고 이거는 못 키웠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미안해도 말을 했어. 잘하셨어. 비가 오고 날이 굳어지면 터지지 않는 전화 신호에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 집이는 이놈의 것이 집에서 전화도 안 되니까 그거 더 죽겠어. 내가 몸이 안 아플 때는 이리 나가서 전화를 하지만 아플 때가 참 그거 죽겠어. 전화도 못 오지. 전화통이 있어도 못 오지. 이종래 씨를 비롯해 네 가구가 살고 있는 골목. 매일 지나다니는 이 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게 완전 여기 있잖아요. 건축물이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이쪽 건축물하고 다 있잖아 지금. 마주보던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위태로운 상태로 맞닿아 있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이 집이 넘어와서 저렇게 된 거니까. 사람들이 일로 다니거든 그냥. 돌이 떨어지고 세면이 떨어지고 다니다가 이거 큰일 난다니까 여기 진짜. 지은 지 50년이 넘은 집들. 20년 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후부터는 대부분 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다 보니 건물의 상태는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골목길.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얼마 전 세탁소가 있는 건물에서도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차 옛날에 그리고 다 구멍이 날 정도 팍 패였다니까. 언제나 무서워. 불안. 근데 바람 불 때는 애들한테 조심하라고. 막 뭐가 떨어지니까. 현저동의 유일한 세탁소. 가끔 수선을 맡기는 주민들 말고는 일감이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사를 갈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고 싶대요. 그런 데를 깨끗한 데를. 우리가 먼저 떠나버리면 이게 세를 못 받는다 그래요.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버티는 거죠. 그런데 손님이 없는 날이 더 많다는 세탁소에 어쩐 일인지 옷이 빼곡하게 걸려 있습니다. 선물도 없어져요. 다 우리 거예요. 다 우리 거, 우리 식구 거야. 왜 다 이렇게 걸어놓으셨어요? 집이 좁아요. 집이 좁아서? 안에 걸 데가 없어요. 곰팡이가 장난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도 난감한 적이 많은데요. 급한 대로 고쳐서 살고는 있지만 건물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수리를 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엉망이 괜찮아요. 우리 아저씨가 이거 전기를 손보니까 그러지 자꾸 이렇게 차단기가 떨어지거든요. 어디서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의 상태라. 이 건물, 이 동네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집주인에게 선뜻 수리를 해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걸 수리해서 놓으려면 돈이 꼽으로 더 들어가니까 누가 집주인들이 수리해서 내놓으려고 그래요. 차라리 나가라 이거지. 아, 나가래요? 그럼 집주인들 찾으면 나가, 자기네들 저기 안 하려고. 수리 안 하려고? 나가라. 어차피 이제 그냥 자기네들 집 사놓은 거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가게도 문을 닫습니다. 가요? 골목에 하루도 저물 무렵 양말 거기 아빠가 양말 제대로 안 해주고 있어. 일단 올라가자. 골목 입구에서 한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우리 오늘도 신났어. 웃긴다. 아빠 어디가? 지훈아, 할아버지 오셨네. 네, 독립문 할아버지요. 현저동의 최연소 주민, 아빠와 딸, 손자까지 3대가 함께 현저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 애기는 예쁜일걸요? 제일 최연소. 저는 아예 여기 태어날 때부터 저 윗동네에 있다가 이제 초등학생 돼서 이쪽으로 내려온 거였거든요. 저희 오르막길 이런 데도 다 집이었으니까 또래 친구들 아니면 막 언니 오빠들 이렇게 돼갖고 진짜 많이 뛰어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막 100일을 넘긴 아기. 엄마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를 이곳에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이제 아기 왔다 갔다 하고 다니면 조금 위험하잖아요. 막 땅이 움표 파였는데 제가 막 아기띠를 하고 갔다가 그걸 못 보고 이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보이니까 이사를 가고 싶죠. 엄마가 되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 지원 씨는 이제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동네가 술렁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불어온 바람. 최근 현저동에는 다시 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삼성이나 파큐브는 안쪽에 있어서 높게 보이지. 가게 앞에 모여 앉은 세입자들. 여기는 완전히 떠나야 돼요. 집도 팔고 했으니까. 가라고면 가야 될 것이고 있으라고 뭐 있어야 될 것이고. 젊었으면 모르지만 나이 먹어서 이제 가도 걱정이고. 임대 아파트라도 해줄라나? 하주같이 저 집 떼키는 사람은 임대 아파트 보내줘. 임대를 들어간다 해도 돈이 있어야 또 들어가. 뭐 그냥 막 들어간 거 아니야. 얼마나 있어야 되지? 오랜만에 개발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걸 주민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잖아. 돈이 얼마라도 있어야 임대 아파트 나가지. 그래도 이제 교통정리 하러 가려고 저걸 때는 길을 쓰고 가지. 방학 동안에 한 달 쉬잖아. 그러면은 그 돈을 못 받으니까 죽겠는데. 30만 원 돈이면 누가 그래, 그게 작은 돈이야. 나한테는 큰 돈이지. 남아있는 주민들 대부분은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90살 김순아 씨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나이 먹어갖고 몸도 이런데 어디로 간다고 그냥 그러게요. 그냥 여기가 편해. 그냥 놈들은 집 이런 데서 살고 있지 말고 거기 가서 깨끗한 데 가서 그러고 살라고 하지만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나도 여기 편해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던 뒷모습을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이곳에 남아있는 현저동 사람들. 현저동의 마지막 남은 가게도 문을 닫을 것입니다. 좀 시원섭섭하지. 아, 이제 개발되면 여기 못 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오래될지는 몰랐지. 오래될지는 몰랐어 진짜로. 근데 빨리 해요. 이제 사람도 없고 집들은 다 새고 단돈 얼마나 들여서 사는 사람들 몇십 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지. 욕망하는 대도시는 이 골목의 속도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질서에서 벗어나 존재했던 20년. 현저동 골목에는 대도시 서울의 고민이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 어디로 한 군데로 같이 가서 이사 가서 살다가 다시 여기 이렇게 되면은 와서 살자고.